자,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탄력성의 응용을 좀 해야죠. 탄력성의 응용. 이 탄력성 응용을 하면 일단 강의 노트가 12번이에요. 강의 노트 12번. 일단 제목부터, 논점부터 제발 좀 확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제목부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응용은 강의 노트 12번에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기업은 항상 매출액을 늘리려고 해요. 그런데 매출액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을 올려서 늘릴 수도 있지만 가격을 낮춰서 늘릴 수도 있어요. 가격을 낮춰서 늘린다는 게 뭐니? 백화점의 세일 같은 거죠. 그래서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요.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데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나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의 변화는 맞아요. 균형의 변화는 우리가 항상 네 가지 규칙으로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의 변화 앞에다가 항상 출제자가 극단적인 애를 줘. 극단적인 애. 극단적인 애는 뭘까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이런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탄력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균형의 변화 네 가지 규칙을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의 폭, 얘는 제목이 중요해요. 더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뭐가 덜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덜은 그냥 제가 만든 이 출제 문제 유형이에요. 더 변한다, 덜 변한다. 근데 뭐가 더고 뭐가 덜이냐? 그러면 가격 변화의 폭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가격 변화의 폭. 일단 제목부터 암기해줘야 돼요.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 전략을 묻고,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이 기본인데 그 앞에다가 극단적인 탄력성을 주는 경우, 세 번째는 가격의 변화를 묻는데 더 변하느냐 덜 변하느냐 이 유형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출액 증가를 위한 기업의 가격 전략은 우리가 암기 코드를 암기하고 있죠. 일단 소비자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를 구분한 다음에, 소비자가 똑똑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춰주는 거고,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기업은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틀이 매출을 늘리는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쉽게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가격을 톡박 씌워야죠. 소비자가 똑똑하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아줘야 되고. 이건 암기 코드예요. 자, 중요한 건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문제는 들어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똑똑. 그런데 임대료가 하락했네요.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좋은 궁합이에요. 똑똑한 소비자에게 임대료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임대업자의 매출액은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수입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 이 수업 중에 한 지문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똑똑한 소비자예요. 그런데 똑똑한 소비자인데 임대료가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임대료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지 못한 궁합이에요. 딱 똑똑한데 임대료가 올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늘지 못하고 매출은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소비자가 안 똑똑한 경우에요. 그러면 과감히 가격은 올려야죠. 그래서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궁합이 되죠. 그래서 전체 수입은 증가해야죠. 증가. 그런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올려야 매출 전체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똑똑한 소비자죠. 그러면 좋은 궁합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궁합이니까 전체 수입은 감소한다고 나와야죠. 그래서 증가한다고 나왔으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문에서 똑똑한 소비자냐
똑똑한 소비자면 가격을 낮춰주는 상황이고 안 똑똑한 소비자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인지를 봐야 돼요. 그것만 매출을 늘릴 테니까. 그 다음에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인데 이건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화를 우리는 4가지 규칙으로 이미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이 균형의 변화 4가지 규칙은 요런 시장이에요. 요런 시장. 요런 시장이 뭐니? 정상적인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그런데 균형의 변화를 물어볼 때 출제자가 가끔씩 극단적인 탄력성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킵니까? 수요나 공급을 극단적으로 수평선의 형태가 돼.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경우잖아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라면 항상 어디가 고정? 가격이 고정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머릿속에서 이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야. 어떤 시장이니? 완전 탄력은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 시장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수요와 공급을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고정되니까? 요 양의 축에 고정이 되니까 결국 얘는 양이 변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요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단순히 4가지 규칙을 묻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원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해야죠. 그런데 출제자가 앞에다가 극단적인 탄력성을 제시했어요. 이 말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형태로 바뀌냐? 수평선은 가격이 고정이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이 늡니다. 그러면 4가지 규칙은 가격은 하락해야 된다고요. 하락. 그런데 앞에 전제가 뭐라고 돼 있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는 완전 탄력적인 시장이니까 불변 이렇게 돼야죠. 거래량은 우리가 아는 4가지 규칙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죠. 자, 3번과 4번은 둘 다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를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규칙을 대답해 주면 되는데 앞에 극단적인 시장을 또 줬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뭐가 불변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수직선의 형태니까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 거래량이 아니라 나머지 가격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자, 5번, 6번은 둘 다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규칙을 묻는 문제인데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을 줬네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는 시장이고 가격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고 7, 8번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요령을 펴보자고요. 뭔지 모르지만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이다 이 문구가 시작할 때 보이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구나. 가격은 불변이구나. 이게 일단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거래량은 그냥 우리가 아는 4가지 규칙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옳은 지문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변하지 않는 시장이 된다.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 시장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건 뭘로 해결하나요? 내가 아는 4가지 규칙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더덜 문제는 뭐가 더고 뭐가 덜입니까? 그러면 가격 변화예요. 가격 변화. 그런데 왜 가격 변화가 더덜입니까? 그러면 수요로 해보자고. 수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애도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애가 있어요. 그러면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요걸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요 높이. 그런데 항상 가파르면 가격의 변화는 심해요. 그런데 완만하면 가격의 변화는 요 정도만 되고. 그래서 항상 탄력적인, 이게 완만한 게 탄력적인 거니까 탄력적인 뭔가 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항상 줄어드는 거예요. 완만하니까. 탄력적이면 완만하고 완만하면 가격의 변화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급경사죠. 가파르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심해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출제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암기 코드는 이미 알려드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가운데 고기가 탔어. 그러면 덜 먹어야죠. 안 탔어. 그러면 더 먹고. 그런데 요새는 덜이라는 표현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으니까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자,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수요가 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아이고 잘못했네.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분명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늘어나는 상황.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가격은 수요가 늘었으니까 균형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뭘 물어보느냐? 이제 요 공급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공급. 수요가 증가하면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를 수도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가격은 올라가지만 어느 경우가 가격이 더 적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갑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더덜이라는 거죠. 얘는 요만큼이 올라가고 얘는 요만큼이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가격의 변화는 상대방이 급경사일수록 가격의 변화는 심해지는 거예요. 완경사일수록 가격의 변화는 줄어들고. 그래서 읽을 때 잘 읽으라 그랬어요. 읽을 때 잘.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뭐에 상관없이 공급이 탄력적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이든. 이 말은 공급 곡선이 완만한 탄력적인 상태이든 공급 곡선이 급경사인 비탄력적인 상태이든 상관없이 가격은 올라요. 질문.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바로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 상황.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가격이니까 이쪽을 봐야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은 네 가지 규칙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공급이 지금 완전 탄력적이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언제만 안 변합니까? 극단적인 시장일 때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극단적인 게 아니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그런데 상대방의 공급이 완경사라면 적게 올라가고 급경사라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거꾸로 해보죠. 거꾸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시장이 아니라면 가격은 증가했으니까 하락합니다. 이건 기본 틀이에요. 당연히 맞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가격이란 걸 같이 만드는 수요가 완경사라면 가격은 덜 하락하고 급경사라면 더 하락합니다. 이렇게 더더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공급이 늘었으니까 공급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균형 가격은 떨어져요. 그런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면 어떻게 되니? 당연히 완만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져요. 새로운 균형에서. 그러나 그 떨어지는 정도가 완만하면
적게 떨어지고 완만하면 적게 떨어지고 급경사하면 더 떨어지는군요. 이게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했어? 자, 이해했어? 그럼 요거 적어보세요. 이게 더, 덜이라는 익숙한 표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가 숙달된 조교 형태로 풀어보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뭘 물어봤냐? 하락의 폭. 그것도 무슨 변화의 폭? 가격 변화의 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건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탄력성이 적으니까 탄력이 아니네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급경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진다. 이 뜻으로 이해가 되면 완벽히 이해한 것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강의 노트 12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응용은 세 가지 논점으로 되어 있어요.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안 똑똑하면 가격을 올리고 똑똑하면 가격을 낮춥니다. 이게 결론. 자, 균형의 변화는 우리가 너무 달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이 있는 시장을 준다. 그러면 예외가 생긴다.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 되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 돼요. 자, 세 번째. 가격의 변화는 항상 기울기에 의해서 나타나요. 기울기. 이렇게 가파르면 가격의 변화는 더 심해지고 완만하면 아이고 이게 완만하게 안 보여. 완만하면 가격의 변화는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친구인 공급이 급경사로 돼 있으면 가격은 더 변하고 완경사로 돼 있으면 가격은 덜 변해. 이거라고. 공급의 증가 말고 이번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와서 그걸로 해놨는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를 해보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극단적으로 가파르면 더 하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만하면 덜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항상 잊을만 하면 끄집어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